국민의힘의 또 다른 대선 출마자죠. 출마를 선언한 인물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최 전 원장의 아내죠. 이소연 씨가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서 눈물을 보인 영상이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는 당신이 나를 아껴주고 항상 도와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도와드릴 차례인 것 같다고. 여보, 그동안, 잠깐만요. 그런 얘기하면 너무 몰라서 괜찮아요. 당신이 항상 나 아껴주, 이거 안 할래요. 그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힘내시고, 저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그런데 최재형 전 원장 캠프 측에서는요, 이 아내뿐만 아니라 이 최 전 원장의 딸도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의 공식 SNS 계정보다 최 전 원장의 딸의 SNS가 지금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 며느리들이 애국가를 4절까지 직접 같이 부른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에서 논란이 일자 직접 해명을 하는가 하면 공식 석상에서는 볼 수 없는 최 전 원장들의 가족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이 딸이 SNS에 직접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 전 원장 대선 행보에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무래도 많겠죠. 장 변호사님은 이 SNS 혹시 보셨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는 가족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후보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며느리까지 모여서 성명을 내는 건 사실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럼 유권자들에게 호감도로 작용할 것인가? 이게 뭐 지금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이분은 과연 뭐 미래 비전은 갖고 계신가?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어떤 대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가족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점. 저는 애국가를 4절까지 재창했다라고 해서 이걸 뭐 전체주의라고 비난하는 건 뭐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상 정상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랑 약간 맞닿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이혼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한부모 가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딱 정상 가정이라는 그런 하나의 틀을 그냥 보여주고 약간 유권자들에게 이 부분이 좀 과시되듯이 전달되는 이런 부분들, 이게 과연 표 득점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뭐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최 전 원장 캠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책이나 어떤 이 나라 운영, 경영 뭐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아직 본인도 준비가 아직 덜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윤석열 전 총장 측과는 차별화 전략을 지금 반드시 이 날카롭게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윤석열 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총장의 있는 가족 리스크, 네. 그와 반대되는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가족 쪽에 좀 중심을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어떻게? 예, 무게중심이 상당히 가족적으로 기울어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 네. 그 부분은 사실 윤석열이라는 주자를 상당히 인식한 그런 행보라고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부인을 지금 단계에서는 전면에 내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 형사사건의 피해자 신분이기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랄지, 그리고 지금 잔고 증명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당 공식 행사나 캠프의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이 행사 자체가 무용해질 정도로 많은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하나의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최재형 원장님 캠프 쪽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네, 저희가 의도적으로 윤석열 후보 뭐 아내분과 이렇게 각을 세우거나 이렇게 그런 건 차별하는 아닙니까?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희 캠프 내부적으로 보면 최재형 후보는 조금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미국 공화당 후보 같다라는 아하.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네. 안에서도 네. 보면 애국이나 어떤 병력 명문가이고 또 굉장히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고, 미국 같은 데 보면 출마 선언할 때 이렇게 대가족이 같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 저희 보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참 보여드릴 수 있는 간만에 나온 보수 후보다라는 면에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가능한 선에서 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실제로 이 후보의 와이프는 단순히 와이프가 아니라 나중에 영부인이 되실 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분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실제 공식 석상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를 국민들께 미리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후보들 사이에 새 확산에 대한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을 중심으로 당 내에서 전현직 의원들을 합류하는 작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쟁자이기도 하죠. 홍준표 의원은요, 레밍 같다라는 심한 비유까지 사용을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레밍쥐라고 하면은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이 대중을 비하하는 표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려되는 주요 요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친이 친박으로 아주 격렬한 개파 싸움의 효율성을 알았던 정당이고요. 근데 새롭게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김종인, 이준석으로 넘어오는 당대표에 있어서 개파가 많이 옅어졌다. 그리고 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 많은 정당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친윤이냐 친최냐 이렇게 갈라지면서 많은 의원들이 검증되지 않고 정책적 비전을 보여주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후보에게 우르르 몰려가니까 자신이 보수 정당에서 마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강한 비판을 한 거죠. 레밍이라는 비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재형 전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 새 확산 또는 적응의 표현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캠프 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미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아젠다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의 어떻게 보면 친이 친박 논쟁과 다른 것이 뭐 최재형 후보 캠프가 됐든 윤석열 후보 캠프가 됐든 다양한 개파의 분들이 어울려서 가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개파 갈등화가 되려면 총선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사실은 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정말로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의 지지를 표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심각한 개파 갈등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 그게 정확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무작정 개파 갈등으로만 봐주지는 말아달라라는 식의 이야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대선 경선이 시작된 이후에요. 대권 주자들 간의 견제, 갈등 양상은 물론이고요. 이 당 대표와의 신경전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요. 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선전에 대해서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본다면 우리 당은 콩가루 집안으로 보일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당의 구성원들은 모두 한 몸이 되어야 하고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하고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해당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말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윤 전 총장 측근 있죠. 신지호 전 의원은요, 이른바 보이콧 논란에 대해서 좀 말이 잘못 전달됐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간의 갈등 이 모양새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뭐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하고 내부에서 느끼는 것하고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준석 당 대표가 뭔가 자신을 대선 주자급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 뭔가 전면에 나서려는 데 있지 않나라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캠프에서 각각 본선 전까지는 선거를 준비하고 치를 수밖에 없는데 당 주도의 행사를 계속해서 잡으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이 불협화음과 관련해서 또 치고받는 공방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불안한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당 중심이 아니라 일단 본선 전까지는 각 캠프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이런 문제가 더는 노정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